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적중 특강을 맡은 유캔토익 RC 김경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요. 정기 토익을 앞둔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매달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선생님이랑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고다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하셔가지고요. 파고다 홈페이지 특강 그리고 토익 시험 대비해서 문제팩을 먼저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이 특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특강을 들을 준비가 다 됐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파트 5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파트 5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파트 5 문제는요. 해석이 필요한 문제와 필요하지 않은 문제로 나뉩니다. 당연히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를 해석을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끝까지 못 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보기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해석이 필요한 문제인지 하지 않은 문제인지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보기의 패턴을 분석하시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배웠던 내용을 빨리빨리 적용하는 훈련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기의 패턴을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 they라는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주격, 그리고 소유격, 목적격, 제귀 대명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격을 만들어서 보기를 구성시켜 놨습니다. 자, 우린 이런 문제를 인칭 대명사 격일치 문제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당연히 격일치 문제는요. 자리만 잘 보시면 돼요. 주격은 주어 자리,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 이렇게 자리만 잘 보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인칭 대명사 문제는 이렇게 격일치 문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자, 1번 문제가 우리가 방금 봤던 they라는 하나의 대명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보기를 만든 그 격일치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석이 필요가 없다. 얘는 해석하지 않고 자리만, 구조만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번엔 조금 달라요. 자, 보기가 너도 소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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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격 전부 다 소유격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린 이런 문제를 지칭 대상 추론 문제라고 불러줍니다. 지칭 대상 추론 문제는요. 앞서 언급했던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건데 누가 반복되는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해석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칭 대명사 문제라고 해도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 해석이 필요한 문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1번 문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격일치 문제는 자리만 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빠르게 확인해서 정답을 체크해 볼게요. 자, 빈칸 바로 앞을 봅니다. 뭐가 있나요, 여러분? should, use, 타동사가 보이죠? 자, 너무 쉬워요. 타동사 뒤는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대명사를 넣어라 한다면 목적격을 넣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C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토익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본 학생들이라면 지금 보기에서 그냥 C를 고르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목적어 자리에는 그냥 목적격인 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가능하단 말이지. 얘가 뭔데요? 얘는 제기대명사라고 해서 어떨 때 사용하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주어가 목적어와 같은지 다른지를요. 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해석이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할게요. 모든 직원들 괄호 열어주시고 who have unused vacation days 아직 휴가일을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은요. should use 사용하셔야 돼요. 빈칸을요. 언제까지? 10월 30일까지. 그럼 여러분 직원들이 뭘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10월 30일까지 뭘 사용해요? 본인 스스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휴가일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쵸? 자, 어때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르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쓸 필요는 없겠구나. 정답은 그냥 목적격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인칭대명사는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주어 자리에 빈칸이 출제가 됐다.
그럼요. 90% 이상 주격 인칭 대명사가 답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90% 이상은 목적격이 답이에요. 그런데요. 자,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그 제기대명사랑요. 하나가 더 있는데,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소유대명사는 정체가 뭐냐? I, my, me, mine, you, yours, he, his, him, his. 여기 이렇게 인칭대명사 그 표 있죠? 제일 마지막에 따라 붙는 그 아이들을 말하는 건데,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더하기 명사란 말이에요. 내 책, my book을 하나로 합친 게 바로 mine,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대명사들은 모든 명사의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추가하셔야겠죠? 주어 자리에는 90% 이상 주격이 정답인 건 맞다. 근데 10% 미만의 확률로 소유대명사가 답이 될 수가 있더라.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이 90% 이상 정답인 건 맞다. 근데 소유대명사가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되기도 하더라. 그래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있었죠? 제기대명사가 있었죠.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고요? 이 녀석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경우에 사용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소유대명사나 제기대명사가 출제되는 경우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명사 앞에 빈칸이 출제가 됐다. 그렇다면 이건 소유격을 정답으로 넣으시면 되는 문제겠고요. 자, 전치사 D입니다. 전치사 D는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 그러니 당연히 목적격이 답이겠죠. 그런데 잠깐만, 전치사가 그냥 전치사가 아니라 by래. by래. by 뒤에 빈칸이 출제가 되었고 우리한테 인칭대명사를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by 뒤는 목적격, him, her, me 이런 거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y 뒤에 빈칸이 나오면 이건 정답 oneself. oneself가 뭐야? 제기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by 뒤에 빈칸이 나오면 그때는 제기대명사 oneself를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 by me, by him, by her 언제 쓰는 거예요? 우리 수동태 문장에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런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수동태 문장에서 by him, by her 따위는 생략하고 안 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 자리에 빈칸을 뽑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 전치사 by 뒤에 빈칸이 나왔다. 인칭대명사 oneself, 제기대명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칭대명사 파트를 총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맞춘단 말이야. 근데 뭘 할 수 있어?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어떤 것 때문에 실수가 나온다? 소유대명사 또는 제기대명사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 실수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인칭대명사 쉽다고 빨리빨리 풀지 마시고 조금은 그래도 꼼꼼히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보기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다 같은 단어인데,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어근이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끝에 붙어 있는 이 녀석들을 접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의 어근을 가지고 접미사만 여러 개 바꿔서 여러 가지 품사를 만들어 보기를 구성시켜 놓은 문제를 우리는 품사 구분하기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해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자리만 보고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하는지만 빨리빨리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빈칸 빨리 보세요. 자, 빈칸 앞에 it, 소유격. 빈칸 뒤에 diverse, 뭡니까? 형용사. 그 뒤에 student body, 뭐예요? 명사. 여러분, 자, 빈칸 넣을 수 있겠어요? 요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관사 뒤는 명사 자리. 명사와 관사 사이는 형용사 자리. 그렇다면 이 형용사 앞은 누구 자리냐?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 이렇게 찍어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관부형명의 어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관부형명의 어순. 관사 자리에 소유격이 들어가면 소부형명의 어순. 전치사가 들어가면 전부형명의 어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쉽죠?
자, 오늘은 여기서 부사 자리에 빈칸이 출제가 됐지만 자, 관사를 제외한 형용사, 명사들도 모두 빈칸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관부형명, 소부형명 해서 비어있는 분사를 제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단순하죠? 정말 쉬워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확인하시죠. 방금 우리 관부형명이라는 그 부사 자리를 정리했잖아요. 그 관부형명을 말고, 걔 제외하고 또 어떤 부사 자리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제목을 확인하시죠? 제목을 확인하시죠? 1초 부사 자리 정리.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 빈칸이 나오면 여러분은 1초 만에 부사를 콕콕 넣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초, 3초, 곤란하다는 거야. 1초 만에 바로바로 넣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자리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빨리 갑니다. 문장의 제일 앞 컴마 찍은 부사 자리, 주어, 동사 사이 부사 자리, 자동사와 전치사 사이 부사 자리. 자동사 뒤는 부사 자리잖아요. 그때 자동사의 뒤에 부사와 전치사를 둘 다 쓰고 싶다. 그렇다면 순서는 자동사, 부사, 그 다음이 전치사. 자, 계속. 타동사의 목적어 뒤 부사 자리, have, pp 사이, be, pp 사이 부사 자리, be, pp 뒤도 부사 자리,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 부사 자리, to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죠. to 부정사인데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빈칸이 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 부사 자리. 자, 요거 조금 전에 했던 그거잖아요. 뭐라고요? 같이 말해봐요. 시작. 관부형명의 어순. 그렇지? 그 자리에 부사 자리. 자, 마지막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부사들이 출제가 되면 몇 초라고요? 1초라고요. 1초 만에 맞추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기를 보시죠. 자, 보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A, 동사입니다. 자, B는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어요. 그럼 to 부정사가 되겠죠? 여러분,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들은 동사이다, 아니다?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자, 동사 아니야. C, 동사. 4번. 동사를 가지고 만든 PP, 과거분사죠? 과거분사도 동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기에 동사와 준동사가 섞여 있는 문제를 자, 우리는 동사 구조변형 문제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요 빈칸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장 속에 빈칸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동사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조심해야지. 여기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 접속사 since 이하로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자, he 주어야. appointed 뒤에 factory manager. 어때요? 동사 자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가서 뒤에 있는 pp와 합쳐서 수동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자, 너와 너는 탈락이겠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was와 is만이 남았어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동사를 가지고 만든 문제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사실 자, 여기 단계까지 왔다. 동사 구조변형 문제에서 동사 자리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수일치라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수일치란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요걸 말하는 거죠. 그쵸? 자, 수일치를 해주시고요. 다음 단계로 태일치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동태동사냐 수동태동사냐. 근데 이제 비동사니까 여기까지는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동사 중에서도 was와 is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제. 그쵸? was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is는 현재 시제. 이렇게 시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시제는요. 파트 5라면 단서가 명확하게 존재해요. 자, tomorrow가 보이면 당연히 미래 시제, yesterday가 보이면 당연히 과거 시제. 이렇게 단서가 명확하게 존재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3번 문제에서 시제의 단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시제의 단서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CJ 단서는 since였습니다. 접속사 since. 자, 그래서 요 since의 시제 공식을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 단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이 since의 공식은요, since라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일 때 말해줘, 어떤 의미일 때 언제 이래로, 언제 이후로 라는 의미일 때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since라는 접속사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시죠? 언제 이래로, 하나 더, 뭐뭐 때문에.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시제 단서로서 쓰이는 since를 정리할 때는 이건 since가 이래로라는 의미일 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란 뜻일 때는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래로란 뜻일 때 어떤 시제와 함께 쓰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since라는 접속사는요, 언제 이래로인데 언제 이래로냐? 과거 이후로야, 과거. 그래서 과거 이후로 뭔가를 해오고 있다. 요럴 때 사용하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since 먼저 채우러 갑니다. since 주어가 삐리리한 이후로. 자, 삐리리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때 이후로 뭔가를 해오고 있다가 바로 무슨 시제? have pp, 현재 완료 시제. 요렇게 가주셔야 돼요. 이게 정해진 동사 뒤 시제 공식이 존재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주절과 since절의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주절을 먼저 볼게요. 주어는 삐리리 해왔다. 자, 이번엔 이 자리에 빈칸이 have pp, 현재 완료 시제. 자, 이번엔 뒤에 since를 넣으셔야겠죠? since 주어가 삐리리 한 이후로, 어떻게? 과거 시제.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ince 접속사는 결론 두 가지 시제의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 시제의 단서도 될 수 있고, 두 번째, have pp 현재 완료 시제의 단서도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약간 세뇌당했나 봐. since만 보면 자꾸 have pp가 답이래, 현재 완료가 답이래. 근데 여러분 다시 since는 과거의 단서일 수도 있고 have pp 현재 완료의 단서일 수도 있다. 어디에 빈칸이 출제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지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렇다면 다시 가시죠. 자, 문장을 봤더니 주절이 먼저 나왔어요. RC가요. 우와, 뭐라고? 현재 완료, 뭐뭐 해왔다. 자, 그렇다면 since절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가 뭐 한 이후로? 과거 한 이후로. 이 자리에는 과거 시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since절의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기 A, B, C, D 확인합니다. 자, A는요, 접속사죠. B는요, 전치사예요. 여러분, 보기를 그냥 은근슬쩍 토로록 보면 어휘 문제인가? 싶은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와 A와 B는 의미가 같잖아요. 둘 다 동안해란 뜻이잖아요. 해석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C는 전치사, 4번도 전치사 또는 뭐 형용사, 부사, 굉장히 품사가 다양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렇게 보기 속에 전치사와 접속사와 부사가 섞여 있는 문제를 우리는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는요, 한 달에 최소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러분, 파트 5에서 4문제 정도, 파트 6에서 2문제 정도 합쳐서 적어도 최소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토익 RC의 최다 빈출 파트,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전접부 문제, 우리 오늘 마스터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니까? 얘는 무슨 문제라고요? 품사 문제라고요. 해석하시면 안 돼요. A도 B도 둘 다 동안이란 뜻이잖아요. 해석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 1번, 자리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자리를 보시라는 건 뭘 먼저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품사를 먼저 구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치사부터 확인하시죠?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치사 뒤는 명사 자리, 그지? 그다음에 접속사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ly로 끝나는 일반 부사들이 아니라
접속부사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좀 따로 존재합니다. 접속부사들은요, 일단 앞문장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접속사는 아니에요.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에 마침표가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접속부사가 사용이 되고 이 녀석도 나름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컴마를 찍고 뒤에 주어동사 문장을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접속부사는 Part 5에서 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웬만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디에서 출제가 되겠구나? Part 6에서나 출제가 되겠구나. 알았어. 자, 어쨌거나 1번은 자리부터 확인을 해보자야. 자, 확인을 했더니 빈칸 뒤로 주어, 동사, 문장이 있죠. 정답은 누구예요? A예요. 그쵸? 자, 4번 문제는 이 자리 찾기에서 정답이 이미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접속사 자리네? 근데 보기 A, B, C, D 중에 접속사가 2개 이상이 보이네? 그럼 걔네들 데리고 다음 단계 뭘 하셔야 돼요? 그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어휘 문제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해석을 먼저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A, B, 품사는 다른데 의미는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낚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는 반드시 1번은 자리, 품사, 2번이 해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선생님이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전접부 단어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요, 필기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춰 놓으시고 빨리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확인합니다.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전치사들을 먼저 확인하시죠. Because of, owing to, due to, 아시죠? 때문에, 그다음 despite,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addition to, besides, 뭐뭐 외에도 계속 갑니다. 접속사, because, since, as, 전부 다 때문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전부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if, providing, providing that, provided, provided that, 얘들 전부 다 만약 뭐뭐라면. 마지막, 접속부사,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but more, 게다가, nevertheless,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fore, thus, hence, 그러므로, 따라서. 됐죠? 자, 얘네들이 전부 토익에 정말 자주 나오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들이에요. 얘네들은 품사를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한 군데다가 필기를 꼭 해놓으시고 이걸 반복해서 봐주셔야지 품사를 외울 수가 있겠다. 다시 확인하실래요? 때문에, 불구하고 똑같다고요. 의미로는 구분할 수가 없다. 반드시 품사를 외워서 구조로 구분을 해주도록 하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접부 문제 정리하고 이제 우리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기 A, B, C, D를 확인하시면요. 자, 제가 이렇게 생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한다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고 동사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동사가 아니죠. 자,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를 우리 동사, 구조, 변형, 문제라고 불러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겠다. 알았어. 그러면 한번 자리를 볼 건데 빈칸 앞에 얘 뭐라고요? 관사, very, 부사, 3-week training course, 명사. 기억해요? 말해줘요. 자, 시작. 관, 부, 형, 명의 어순. 자, 이번엔 형용사 자리에 빈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보기들 중에서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자, B의 PP, 그리고 C의 ING. 얘네들의 이름은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쵸? 분사예요, 분사. 자, 분사 문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사 문제는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죠. ING는 능동, PP는 수동, 수식하는 명사가 능동이랑 어울리냐, 수동이랑 어울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사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조금 바꿔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느냐. 분사 문제는 문법 문제인 척하는 어휘 문제다. 다시, 분사 문제는 문법 문제인 척하는 어휘 문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문법 문제인 척한다는 건 보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쵸? 동사 구조 변형 문제. 동사 자리냐 아니냐 그거 따져야 할 것 같이 생긴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ING, PP 이 분사들 중에서요.
자주 쓰이는 분사들은 이미 형용사로서의 쓰임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 형용사라고 등재가 돼 있어요. 그것들이 토익에서도 정답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전체 문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랑 같이 한번 빨리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demanding, demanded supervisor, supervisor 상사잖아요. demanding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까다로운, 요청이 많은, 까탈스러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까다로운 상사, 까탈스러운 상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list, 목록이에요. 어떤 목록이에요? 동봉된 목록이에요. task, 업무잖아요. challenge가 뭔가 도전하다라는 뜻이니까 challenging이 도전하고 있는 이런 의미일 것 같죠. challenging은 힘든, 어려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힘든 업무. 자, means, 수단, 방법. preferring, preferred, preferred means, 선호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employ, 직원이죠. 경험하는 직원, 경험된 직원, 뭐가 정답이냐? 경험이 많은 직원. 다음, 이벤트죠. 자, 일정을 잡는 이벤트, 잡힌 이벤트, 그렇죠. 예정된 이벤트. 다음, 직원들이에요. motivate는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동기를 부여하는 거냐, 되는 거냐? 동기가 부여된 직원들. 그래서 어떠한 직원들? 의욕이 넘치는 직원들. 다음, 비즈니스, 사업체야. establish는 뭔가 세우다, 설립하다, 수립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뭐예요? established business가 답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설립된 업체예요? established는 자리 잡은. 어떤 의미야? 오래된 이란 뜻이야. 오래된. 그래서 특히 파트 7에서요. 우리 업체는 뭐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 30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기에서 established business로 바꿔 쓰기가 됩니다. 이미 자리 잡은 업체라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물론 해석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근데 해석과 상관없이 둘 중에서 형용사로 쓰임이 이미 굳어져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고 토익에도 매달 출제되는 그 분사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녀석들은 암기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가 단어를 외워서 암기한 것을 정답으로 찍어주는 게 훨씬 정답률이 높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특히 자주 나오는 분사들을 선생님이 나열을 해놨으니 여러분 또 잠시 멈춰봐요. 멈추고 이거 필기를 또 한 군데다가 또 해주셔야겠다.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언젠가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하고 있으면 토익을 시험을 계속 치고 있는 한 계속해서 만날 단어들이겠다. 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갈게요. 6번 문제의 보기를 확인하시죠. 똑같아요. 뭐야? A, 우리 좀 전에 봤던 건데 부사, B, 접속사, C,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근데 4번은 접속사 이렇게 구성된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는 1번이 품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빈칸 뒤에 뭐가 있냐를 보러 갔는데 이게 뭐냐 세상에. living, the building, to save energy. 이건 뭐 명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어 동사 문장인 것도 아니고 그냥 떡하니 이렇게 ing만 있단 말이야.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쵸? 자, 분사 구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접속사는요.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 구조를 달고 나오게 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주절이 따라 나오죠. 자, 이 구조에서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우린 주어 하나를 생략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안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동사만 떡하니 남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가 능동태일 땐 ing로, 수동태일 땐 pp로 이렇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접속사들이 이렇게 뒤에다가 ing, pp를 달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 접속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정해져 있는 거 어떻게? 또 외우셔야겠다.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접속사 when과 while은 뒤에 ing도 pp도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 해석해 보실래요? when ing, 뭐뭐 할 때, when pp, 뭐뭐 될 때,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pp, 되는 동안에. 선생님, while에는 반면에 라는 뜻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면에 란 뜻일 때는 이렇게 분사구문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 2번 after, before, since는 모두 ing와만 결합이 가능한 접속사들이에요. 그래서 뭐뭐한 후에, 뭐뭐하기 전에, 뭐뭐한 이후로. 자, 이 since도 의미가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후로 말고 때문에도 있잖아요. 하지만 때문에란 뜻일 땐 ing와 결합할 수 없어요. 3번 as, then, unless 요 세 가지 접속사는 pp와만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Before leaving the building, 뭐 하기 전에? 빌딩을 떠나기 전에. 자, 조금 전 문제의 정답은 before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 pp는 pp 된 대로라고 해석해 주세요. pp 된 대로. 그래서 as mentioned, 언급된 대로. as scheduled, 예정된 대로. 좋아요. 자, 이번엔 then인데요. then pp는 뭐뭐 된 것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an expected, 예상된 것보다, than estimated, 추산된 것보다. 마지막 unless 같은 경우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때 가운데 otherwise라는 부사를 굉장히 잘 달고 다녀요. 그래서 unless otherwise instructed, 달리 지시되지 않는다면. 됐죠? 자, 이렇게 정해진 접속사들이 각각 ing, pp 이렇게 분사들과 결합하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접속사의 쓰임을 다 암기를 하셨다면 지금 이 6번 문제 정답은 1초 컷이 되는 겁니다. 뒤에 ing 들어올 수 있는 건 보기들 중에서 before, see 하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필기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이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기 A, B, C, D 확인하시죠. 자, 보기 A, applicant, 사람 명사예요. 어쨌거나 명사. B, apply, 지원하다, 동사. 자, C는 to 부정사. 4번은 형용사, A블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품사 구분하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빨리 확인해 봤어요. 자리를 봤더니 문장이 여기 이렇게 있어. 명령문이구나. 방문하세요. 이렇게 명령문. 문장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장의 앞에 컴마를 찍고 뭔가를 써달래요. 여러분, 다시. 문장의 맨 앞에 컴마 찍고 쓰는 건 누구 자리라고 아까 알려줬지? 누구 자리? 부사 자리. 아까 1초짜리 부사 자리 찾기 문제라고 알려드렸었죠? 자, 이 자리는 부사 자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 부사 자리에 어떤 게 있냐? For this job.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원래 부사예요. 얘는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통과해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자, 명사 돼요? 명사가 부사예요? 아니잖아요. 동사 안 되잖아요. 형용사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to 부정사는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 to 부정사가 이름이 왜 부정사인지 아세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름이 부정사예요. to 부정사는요, 1번 명사 역할도 할 수가 있고 2번 형용사 역할도 할 수가 있고 3번 부사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바로 목적을 설명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사의 모든 자리에, 모든 부사들의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to 부정사 전체 출제 빈도의 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6나 파트 7에서 해석을 하시다 보면 to 부정사를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to 부정사들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대충 다 어울리게 돼 있다. 왜? 가장 많이 쓰이니까. 됐죠? 이렇게 부사 자리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to 부정사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넘어오시죠? 너무 쉬워요, 여러분. 자, 보기가 또 이렇게 품사 구분하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확인해 보실 건데 빈칸 앞에는 관사, 빈칸 뒤에는 variety라는 명사가 보이죠? 자, 관사, 명사 사이는 누구 자리다? 형용사 자리다. 형용사. 정답은 A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선생님이 왜 가지고 왔을까? 선생님, 제가 관사, 명사 사이에 형용사 자리인 거 다 아는데요.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이건요, 지금 관사,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답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 봐. wide, variety of 까지가 하나의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넓은, 다양성.
그렇게 가면 곤란하다. A wide variety of는 매우 다양한. A variety of가 다양한이란 뜻이고요. 앞에 wide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조금 더 강조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아주 다양한, 매우 다양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양한 이란 의미를 가지는 수거 표현들인데 보시다시피 모두 어로 시작해서 of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시죠. A variety of 방금 봤던 그 표현이죠. A range of, a diversity of, an array of, a selection of 모두 다양한 이란 뜻의 수거 표현이에요. 근데 가운데 wide, diverse, broad, expansive 따위의 형용사들이 들어가면 얘들이 매우, 몹시, 아주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몹시 다양한, 대단히 다양한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포인트를 더 알려드리자면 다양한이잖아요. 다양한.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명사가 따라 나오더라. 다양한이니까 뒤에는 복수명사가 따라 나오더라 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번이에요. 벌써 끝나가죠. 조금만 힘내시고 9번 문제 확인하시죠. 오, 자, 드디어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휘 문제죠? 다 다른 단어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어휘 문제는요. 품사는 하나로 고정시켜놔요. 품사도 제각각이진 않아요. 그냥 명사끼리 묶은 명사 어휘 문제, 부사끼리 묶은 부사 어휘 문제, 동사 어휘 문제 이런 식으로 품사는 하나로 일치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뭐냐? 명사들밖에 없다. 그래서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어휘 문제를 만났으니까 아하, 해석을 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죠? 아니에요. 해석을 하기는 할 거야. 하긴 할 건데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이게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러면 잡아요. 누굴 잡아요? 동사를 잡아요. 자, 동사 take의 목적어로서 쓰일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take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걸 A, B, C, D 일단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이 되는 보기가 있으면 걔를 찍어주시면 되고 말이 되는 보기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러면 그때 전체 문장을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take라는 동사는 쓰임이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가져오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 목적어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는 좀 수거 표현을 미리 암기해주면 좋겠다. 요렇게 말이야. 자, 동사 take, 완전 정보 갑니다. 여러분, take 동사는요, 요렇게 뒤에 명사들, 정해져 있는 명사들이 잘 달고 나와요. 수거처럼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거 표현들을 여러분이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take the initiative. 정답이었죠. 자, 얘가 바로 답이었습니다. take the initiative.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다시 시작. take the initiative. 무슨 뜻이냐? 솔선수범하다. initiative란 명사가 솔선수범 또는 진취성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선수범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일을 처리하다. 이 정도의 뜻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다음, take 목적어 into account. 목적어를 고려하다. take 목적어 seriously. 목적어를 심각하게 여기다. 중요시하게 여기다. 목적어 take charge of. 맡다. 담당하다. take advantage of. 뭐뭐의 이점을 취하다라고 하면 안 돼. 다시 take advantage of. 자꾸 뭐뭐의 이점을 취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용하다, 활용하다. 다음, take place. 행사 따위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죠. 자, 특히 take는 이런 명사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얘들까지 한번 쫘라라라락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읽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잠시 화면을 멈춰 놓으시고 take the initiative, take 목적어 into account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보기 확인하시죠? 네, 어휘 문제예요. 품사는 하나로 고정해 놓는 데 있잖아요. 무슨 품사냐? ly로 끝나는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 어휘 문제예요. 그럼 또 해석을 해야지. 아우 신난다. 해석해야지. 맞아.
맞기는 맞는데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목적어 자리의 명사는 동사랑 엮어서 해석을 해보시라고 했죠. 자, 이번엔요. 부사예요. 이 부사는요. 누구를 꾸미는지를 먼저 찾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와 어울리는 부사 표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의 부사는요. 보세요. 타동사의 목적어 뒤 부사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뒤 부사 자리. 아까 우리 봤던 그 자리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자리의 부사는요. 동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검토하다. 무엇을? 매뉴얼을. 그러면 매뉴얼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A, thoroughly. 바로 정답이 나왔어. 어떻게 검토하다? 철저히. 꼼꼼하게 검토하다. 매우 어울리죠.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본다고요. 이 자리의 부사는 동사 review를 꾸미고 있으니까 아하, 이렇게 검토하다라고 하나씩 넣어서 해석을 했을 때 말이 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전체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실수들을 잘 하시냐? 내가 읽었던 문장 속에 어떤 단어와 약간 관련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 오답 보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답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 오답을 찍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다 읽어보시기보다는 이렇게 부사 어휘 문제라면 이 부사가 수식하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서 걔와 어울리는 표현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는 하고 가야겠죠, 여러분? 방금 우리 review, 검토하다 라는 이 동사와 그리고 thoroughly, 부사를 한번 연결을 해줘 봤어요. 근데 review 말고 검토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check, 검사하다, examine, 검사하다, inspect, 점검하다, read, 검사하다는 아닌데 읽어라, 철저히 읽어라, 꼼꼼히 읽어라, 괜찮다는 거예요. 자, 요런 동사들과 찰떡인 표현들이에요. thoroughly, 철저히, closely, 면밀히, carefully, 철저히, regularly, regularly, 주기적으로, 철저히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검토하다, routinely, 정기적으로 검사하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콜로케이션이라고 불러주고 짝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방금 이 문제처럼 read, 빈칸, thoroughly 보기 중에서 A를 금방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짝지 표현 다시 한번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선생님이 준비한 파트 5 10문제였어요. 어때요? 복습할 게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 우리 Part 6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